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안 받았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이번에 덴마크에 가서도 인사 안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선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는요, 역대급 국민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유는 역시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그리고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등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체육단체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가장 뜨거운 문제적 인물,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었는데요. 정 회장의 국감장 발언을 종합하면 협회와 본인이 완벽히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도 뭘 그리 잘못했냐, 이런 태도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저는 국민들이나 축구 팬들에게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뜻인가요? 뭐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미흡한 점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후보를 정할 때 그 후보를 다 그 언론에 유출된 게 상당히 그 감독 선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난맥상을 전력강화위원회의 정보 유출로 책임을 돌리는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감장에서 가장 전곡을 찔렀던 이른바 접대골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때 비용을 누가 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정 회장의 청탁금지법 논란은 4선 도전을 앞둔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 축구협회는 공직 유관단체이기 때문에 정 회장 역시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만약 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입증돼서 징계를 받게 되면 4선 도전을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기흥 체육회장은 국감장에서 거짓말 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자, 국감장 증인은요,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국감장 위증죄가 성립하는데요. 체육회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거짓 발언을 상습적으로 해서 국회 위증죄로 고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 분명하게 10월 24일 당시에 새 후보가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된 걸로 알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때는 고발된 걸로 알고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발되지 않았다는 걸 언제 인지하셨어요?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정말로? 오늘 아까 지금부터 중요해요.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내일 모레 종합감사 거치고 위증 여부 판단할 때 정리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받았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좀 전에는 아니라면서요.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회장님 끝까지 거짓말하네. 끝까지. 거짓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보고 받았어요. 아니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고 받은 게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안은 이기흥 체육회장이 작년 10월 테니스협회 선거를 직권으로 중단시켰는데 작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 중단시켜서 직권남용죄 혐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작년에 이어서 1년 만에 다시 열린 국감장에서도 거짓말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기흥 회장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이 위증 논란에 휩싸이자 24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 불참하는 이른바 노쇼 사태까지 일으켰습니다.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렇게 여러 차례 거짓 증언을 한 것이 이렇게 좀 확인되는 만큼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 위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소명이 없을 경우에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흥 체육회장 국감위증죄 그리고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 두 회장의 잘못,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심각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징계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관련해서 협회 김태규 회장 국감 답변 태도는 혀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협회장의 무게감이 전혀 없는 무개념 발언이라고 전 정리해봤습니다. 인사하지 않는 안세영, 손장에게도 인사하지 않는 안세영, 선배들한테도 인사하지 않는 안세영,
심지어 협회장에게도 인사하지 않는 안세영으로 저격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다시 말해봐요. 이번에 덴마크에 가서도 선배들이나 코치진한테 인사 안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말을 섞어야 될 사람이 있고 섞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적어도 배드민턴 협회장은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제가 참 더러운 놈이 될 것 같습니다. 막 나가는 단체장도 있습니다. 강신준 전 킥복싱 협회장은 국감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증언은 하되 증언 선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현재 다른 증인들을 고소한 상태인 것도 있고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이 계류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 어떤 그립된 사실관계와 공소 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법률상 증언 선서를 거부할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10월 22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체육 관련 국정감사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큰 맥락에서 대한민국 체육단체장들이 과연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느꼈다는 게 수학이라면 수학이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눈높이와 동떨어진 그들만의 체육계 관행으로 점철된 협회와 단체 운영 방식, 이번 국감을 계기로 스포츠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